14주차 네트워크 보안 스터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항상 이제 그 전주차 거 복습을 하고선 그 해당 주차 거 스터디 진행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13주차 거 핵심 포인트가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터디 내용 작성하셨던 것들 피드백 해드릴 거고 14주차 때 이제 어떤 걸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주차에는 와이어샤크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살펴보았고 패킷 캡처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3주차 때 핵심 포인트는 이제 와이어샤크는 무엇인지, 와이어샤크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시고 14주차 스터디 내용 때 함께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13주차 때 이제 피드백을 좀 해드리자면은 이제 TLS 버전 1.3과 QUIC 프로토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어샤크를 학습을 하면서 또는 네트워크를 학습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될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TLS 버전 1.3은 이제 트랜스포터 레이어 세큐리티 버전 1.3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LS 프로토콜의 최신 버전이고 네트워크 통신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LS는 이제 이전에 Security Socket Layer 프로토콜의 후속이며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의 암호화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징은 보안이 좀 향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안이 향상되어 있고 핸드쉐이크 과정이 단순화되어 여러분들 핸드쉐이크가 뭔지, 이 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스터디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 설정 시간이 단축되는 속도 향상, 그리고 핸드쉐이크 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보르되어 암호화를 하여 스누핑 공격에 대해 방어를 강화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의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들 스누핑 공격 제가 1학기 초반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누핑 공격도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시고 그 스터디 내용 때 작성해 주세요. 핸드쉐이크 과정과 스누핑 과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스터디 내용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UIC, Quick UDP 인터넷 커넥션의 약자입니다. 구글이 개발한 UDP 기반의 전송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 UDP, 여러분들 UDP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나 모르니 UDP도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터디 내용 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2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의 어떤 속도? 전송 속도와 보안 향상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징은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슨 기반? UDP 기반이고, 연결이 중단되고 재연결하게 되면은 이 세션을 유지하게 돼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향상된 연결 관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UDP 기반, 두 번째 특징 향상된 연결 관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어샤크 이제 패킷 분석을 할 때 사이트 주소, DNS가 이제 프로토콜 부분에만 나타나는지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일단은 패킷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TCP 핸드쉐이크. 제가 핸드쉐이크를 찾아보라는 이유가 앞전과 연결되어,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 핸드쉐이크가 뭔지를 알아셨다면은 TCP 이제 연결 설정을 위해 SYN, SYN, 그 다음에 이 패킷 교환.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부분 모르시게 되면은 이 부분도 함께, 찾아보시고 스터디 내용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TTP, HTTPS.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리눅스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네트워크 보안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 시험 문제도 냈었고,
웹사이트 콘텐츠를 요청을 하고 전달받기 위한 HTTP 또는 HTTPS 패킷이 사용이 됩니다. HTTPS의 경우 암호화된 통신을 위해 TLS 핸드쉐이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QUIC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패킷들은 이제 IP 주소를 기반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킷이 IP 헤더 부분에 웹사이트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NS 프로토콜 부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IP 헤더 부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HTTPS 패킷의 경우에는 실제 도메인 이름이 HTTP 헤더 부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HTTP 관련된 내용에도 분석할 사이트 주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는 DNS 요청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며 이후 통신에는 IP 주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DNS 요청 이후 패킷 분석을 통해 실제 웹사이트와 통신을 추적할 수도 있고요. 와이어샤크를 사용해 DNS 요청과 IP 주소 기반으로 패킷을 필터링하고 분석을 하면은 그 해당 사이트와 전체 통신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떤 사이트를 분석하는지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HTTP 관련된 사이트다 하면은 이 HTTP 헤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물론 DNS 프로토콜에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적인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패킷 분석을 할 때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항상 네이버 카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클라이언트 헬로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해가지고 접속했을 때 뜨는 건데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네임에 관련된 정보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사진 하나 캡처해서 갖고 온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4주차 스터디 진행해 볼게요. 저희 이제 패킷 필터 사용 실습을 할 거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습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킷 필터는 와이어샤크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사용자는 특정 패킷만을 보기 쉽게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패킷 필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캡처 필터와 디스플레이 필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캡처 필터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할 때 적용이 되고요. 캡처 필터를 설정하면은 설정된 조건에 맞는 패킷만 캡처가 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더넷 카드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모든 정보가 캡처가 되죠. 반대로 이 캡처 필터는 캡처하고자 하는 조건만 딱 걸었을 때 그 조건만에 관련된 패킷을 캡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TCP만 캡처하고 싶다 하면 TCP 관련된 것만 딱 했다 하면은 TCP 정보만 캡처가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캡처가 된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백클리 패킷 필터를 구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캡처 필터의 예시는 이제 뭐 호스트 192.168.1.1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호스트에 따라 틀립니다. 0점 뜨면 0점 바뀌게 될 거고요. 그래서 IP 주소 여러분들 IP 주소를 포함하는 패킷만 캡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호스트가 이거인 패킷만 캡처를 하겠다는 거고요. 포트 80 포트 번호가 80인 HTTP 트래픽을 사용하는 패킷만 캡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TCP는 TCP 패킷만 캡처하는 거고요. UDP는 UDP 패킷만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처 옵션에서 이 부분에 이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에 관련된 것만 캡처가 되겠죠. 디스플레이 필터는 무엇이냐? 이제 디스플레이 필터는 앞전에 했던 캡처 필터와 다른 방식입니다.
이미 캡처된 패킷을 분석을 할 때 적용돼요. 여러분들이 캡처를 했던 내용을 갖고선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거고, 아까는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조건을 다 걸고선 시작하는 거고, 이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캡처된 패킷을 분석을 할 때 적용됩니다. 캡처된 전체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패킷만 화면에 표시를 하고, 와이어샤크의 디스플레이 필터는 복잡한 필터링을 허용을 하고요. 와이어샤크 자체 구문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는 IP.addr 192.1.1 또는 0.1, 그래서 IP 주소를 포함하는 패킷만 캡처를 하겠다는 거고요. TCP 포트는 80, 이거는 이제 포트 번호 80을 사용하는 TCP 패킷만 표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습은 캡처 필터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디스플레이 필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호스트 192.168.x.1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가정의 PC, 그러니까 호스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의 앞부분을 이제 프리미티브라고 합니다. 프리미티브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의 요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192.168.x.1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TCP 포트 80번만 캡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DST 192.168.0.250, 이제 DST는 목적지 IP를 의미를 하고요. 목적지가 이거인 패킷만 캡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포트 8080은 포트가 8080번인 것만 캡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에서 있는 것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이어샤크 프로그램 접속을 하시게 되고, 캡처 옵션에서 여러분들 명령 여러분들 패킷 분석하고 싶은 거 문법을 이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패킷이 캡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실습해 볼 거고요. 14주차죠. 이게 오타입니다. 14주차 스터디 내용은 13주차째 복습한 내용을 이해한 바탕으로 작성을 해보시고, 14주차 스터디 내용 작성과 제가 앞전에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고선 하라고 했던 부분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실습 사진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습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와이어샤크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랜카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위로 오시게 되면은 캡처 부분이 있습니다. 캡처 부분에서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이 책갈피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틀이 나오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사용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이 부분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캡처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간 관계상 IP 부분만 캡처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초록불이 되면 정상적인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캡처가 불가능합니다. 맞는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스타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캡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실습을 하셔서 스토리 내용 제출하실 때 함께 첨부를 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